저는 40대 가장입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 사내 아이만 둘이죠. 항상 여성시대에 애청하고 있지만 저도 아이들이 있는지라 특히나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니라 제 고민을 좀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준비 중이에요. 웬만하면 아이들 때문이라도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결국엔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밖에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진행하려는데 문제는 아이들에게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그게 힘이 듭니다. 솔직하게 엄마의 부정행위 때문에 아빠랑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좋을지, 조금의 거짓말을 보태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지, 정말 어떻게 설명해 이 상황을 이해시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이들에게 엄마에 관한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만 남겨주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애들 엄마가 직접 조금 돌려서 이렇고 저래서 이제 너희는 아빠하고 살아야 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애들 엄마가 끝날 때 끝나더라도 이것만은 아이들을 위해 협조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양육을 할 겁니다.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엄마와 떨어져 살 수밖에 없지만 엄마는 항상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이들한테는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애들 엄마가 우리를 그리워하고 진정성 있게 모든 걸 뉘우치고 다가온다면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받아들일 생각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나중에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1%의 희망을 가진다면 과연 이 상황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좋을까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제발 좀 꼭 알려주세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서천석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신 것 같아요. 이혼이 우리 사회에서 좀 흔한 일이죠. 네, 흔한 그렇게 일이고 됐죠. 세 가구당 한 가구가 네. 물론 이제 어릴 때 이혼하지 않고 황혼 이혼이 네, 네. 많고 그리고 애들이 충분히 컸을 때 이혼하는 경우도 네, 많지만은 어릴 때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좀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전엔 기본적으로 헤어지면 한 사람이 키우고 한 사람은 영영 안 본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방식이었던 거예요. 애들이 혼란스럽다. 애들이 혼란스럽다. 이런 그래서 얘기도. 네. 완전히 떠나고 다시는 안 보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이었는데 네. 그것이 아이들한테 해롭다는 것이 지금은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돼 가지고 예. 지금은 협의 이혼을 할 때 법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이혼은 이혼이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생각을 해오고 네.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아이들한테는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부모로서. 네. 그렇죠. 그건 아이들에겐 권리이기 때문에 네. 부모로서 어떻게 자기 의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내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도 지금은 시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네. 이 경우에 아버님이 굉장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고 사려 깊은 그러시네요. 분이세요. 예, 제가 예,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얼마나 좀 배신감도 심하시고 실망도 많고 화도 나실 텐데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싶으실 텐데도.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덜 상처받을까 예. 먼저 고려하시는 게 분명히 이 아이들은 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정도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아버지라면 아이들이 힘든 일을 겪겠지만 네. 힘든 일 속에서 오히려 또 뭔가를 배워가면서 그렇죠. 그다음은 잘 풀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한테 있는 그대로 엄마가 부정을 저질렀다. 이건 썩 좋지 않은 그건 방법입니다. 뭐 부부간의 네. 문제니까. 하지만 또 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엄마하고 아빠는 서로 좋아해서 만났는데 지금은 서로 좋아하지 않게 됐다. 너하고 나 사이는 엄마의 피, 아빠의 피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하고 엄마 아빠하고 너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네. 엄마하고 아빠 사이는 헤어질 수도 있다. 너가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랑 헤어질 수 있는 것처럼 헤어질 수 있는 사이라고 아이한테 우선 설명을 하고 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같이 안 살기로 했는데 너하고는 계속 볼 거다. 네. 네. 너하고는 계속 보고 너를 계속 챙겨주고 너희 엄마 너희 아빠로 남을 거라는 거를 두 부부가
각각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아, 각각이요? 각각. 나를 버리는 게 아니구나. 애들은 가장 그 충격이 그거라죠. 버림받았다는 거. 두 가지죠. 버림받았다는 거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아, 어? 애들은 대부분 애들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네네네. 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내가 뭘 벌어졌다. 잘못해가지고. 그럼 죄책감을 많이 시달리죠. 또 살다 보면 그런 말 하잖아. 아, 너 때문에 못 살아. 뭐 이런 말, 네네네. 이런 말 한 번쯤 부모들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말을 기억하면서 야, 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이러면서 네.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네네. 많거든요. 너 때문이 아니다. 응? 너 때문이 아니고 그다음에 너하고는 널 버리는 게 아니다. 너하고는 계속 갈 거다라는 걸 아이한테 분명히 전달하고 네네. 네. 부모 둘은 우린 서로 이제 좀 좋아하지 않게 돼서 서로 믿음이 있어야 부부는 사는 건데 좀 믿음이 약해져서 네. 지금은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애들한테는 그냥 선명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같이 못 산다. 그거에 대해서 왜 같이 못 살아? 같이 살아요. 뭐 엄마 아빠 왜 같이 못 살아요? 굉장히 그렇겠죠. 징징될 수밖에 그렇게 없거든요.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게 좀 좋습니다. 단호해야 되는군요. 단호하게 그건 안 되는데 너하고 나 사이는 계속 유지될 거고 예.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다. 너무 그걸 화내면서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안 돼. 안 된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아이는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그 상황에 적응하려고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하고 아빠도 또 그 얘기를 별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응? 되도록이면 같이 하면 제일 좋아요. 네. 같이 있는 조건에서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또 이렇게 만나게 된다. 네네. 왜냐하면 엄마도 보러 오면 만나게 되지만 다만 한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고 엄마는 네네. 가끔 보고 나는 너를 늘 키우면서 살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죠. 그런 관계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선선한 느낌으로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가. 예.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겠군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 부분이 감정적으로 불편하지만 아이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동사업자 정신을 가져달라. 이렇게 네. 이건 하나의 사업으로 놓고 사업으로 놓고 우리 둘은 이제 남남이니까 네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당신과 나는 남남이니까 이걸 뭐 감정을 가지고 막 화나는 마음 굳이 가질 필요가 뭐 있냐. 우린 남남인데. 응? 그렇죠. 더 이상 감정은 갖지 말고 이 문제를 잘 풀어가자. 양육 문제만큼 양육 같이 하자. 문제만큼은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감정을 이제 정리를 진짜 해야죠. 근데 그렇군요. 중요한 건 정리가 안 돼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